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루카스 베리발이 이제 토트넘에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베리발이 이 토트넘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베리발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특히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루카스 베리발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이 gut feeling,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항상 토트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토트넘을 선택한 것, 특히 이제 바르셀로나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나는 토트넘으로 오겠어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애슬레틱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애슬레틱이 이제 뉴욕 타임즈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올해 2월이죠. 이제 18번째 생일을 맞기 일주일 전 베리발이 바르셀로나도 갔다 오고 런던도 갔다 오고 이 그 프라이빗 제트, 이 이제 그 전용기를 타고서 바르셀로나와 런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 이 굉장히 어린 선수와 그의 가족이 함께 굉장히 좋은 음식점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파파라치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야말로 이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재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굉장히 숨찰 정도로 진행된 이 며칠 이후에 이 바르셀로나에 대한 오퍼, 이 바르셀로나의 어떤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토트넘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5년짜리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달러로 했을 때 1,0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컨트랙트를 맺던 날, 그 계약을 하던 날에 요한 랑게와 함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런던에서 포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스웨덴에서 지금 뛰고, 이제 지금도 스웨덴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뛰고 있는 그곳의 훈련장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정겹죠. 이 유고르덴스라고 하는 이곳이 사실 스웨덴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클럽 중 하나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feels more like a camping retreat, 그러니까 약간 캠핑장처럼 생겼지 훈련장처럼 생기진 않았다. 8번이나 스웨덴의 어떤 그 우승컵을 든 어떤 팀의 이 훈련장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튼 이런 팀에 있었는데, 이 베르발이라는 선수가 원래는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이제 디 애슬레틱이 더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축구 선수였는데, 안드레아스 같은 경우에는 세미 프로페셔널, 뭐 거의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축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유고르덴스의 이 우먼 팀, 여자 팀에서 3년 동안 뛰었던 그런 프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더 브라더, 더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유고르덴스에서 지금 같이 뛰고 있고, 그리고 어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BP라고 하는 곳, 브로마 포야카르나라는 곳에서 이제 뛰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베르발이 뛰던 곳입니다. 원래 베르발과 이 형이 같이 뛰던 팀인데, 근데 지금 어린 동생은 여전히 거기서 뛰고 있다. 스톡홀름에서 있는 클럽에 뛰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뭔가 이 베리발이라고 하는 선수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축구에 굉장히 이제 attached, 뭔가 이렇게 이 축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랑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아예 딱 붙어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so natural for the start,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다 축구 선수이신데 자연스럽게 축구를 시작했고, 다른 이제 가족들은 뭐 스키를 하러 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었을 때 우리는 축구를 하러 갔다.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루카스 베리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기지 못할 때 울었다. 그래가지고 울 때마다 어떤 동산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crying hill, 그러니까 약간 그 울음 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조금 더 진정하고 나면은 그 동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 이기는 걸 좋아하는데 축구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던 간에 이기지 못하면은 왜 못 이겼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찾아내고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승부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러면서 이 베리발이 이제 그 형들과 함께 사실 형들이 아니라 형 하나 동생 하나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이렇게 경쟁하면서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동생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릴 때 너무 화가 나면은 막 물건을 던지고 막 이럴 때도 있었다라고 이제 베리발 선수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브론마 포이카르나라는 팀을 이 베르발이 이제 조인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6살 때입니다. 6살 때이고 여기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클루세프스키 같은 이런 재능들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빅토 요케레스 같은 그런 선수들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워진 선수인데 어린 선수들을 잘 키우기로 정평이 난 브로마 포이카르나 여기에서 이제 베르발 역시 함께 뛰게 된 겁니다. 6살 때부터 뛰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첫 경기에서 5대2로 이겼는데 이때 당시에 해트트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재능이 좀 드러난 케이스였다. 뭐 약간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이렇게 그 슛돌이에서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거를 보듯이 이 베르발 선수 역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베르발 선수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훈련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뭔가 팀이 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더 뛰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길 거다. 이런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멘탈리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발이 브롬마 포이카르나 이 BP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BP의 아카데미를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괜찮은 선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마드리드컵 토너먼트를 이제 뛰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이 선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 캡틴을 했단 말이죠. U13팀의 캡틴이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결승전에서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영상이 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이때 이제 뭐 자이레 에메리 같은 지금 PSG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이 선수도 이제 뛰고 있던 때였고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도 이제 꺾으면서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상대들을 꺾으면서 올라갔는데 이 스웨덴 팀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베리발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이 이제 막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섣불리 이 선수를 뭐 다른 곳으로 뭐 이적시키거나 뭐 좋은 팀에서 이제 제안이 오면은 바로 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 이 어리대 선수입니다. 마드리드컵 우승한 이 U13팀의 캡틴이었던 베리발 선수의 모습인데 여하튼 2019년에도 진짜 멈출 수 없는 진짜 폭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토너먼트를 이기기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몸이 13cm 자라면서 그러니까 키가 13cm나 자라면서 갑자기 이제 뭐 균형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몸의 어떤 그런 균형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근데 2021년에는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팀이 이제 챔피언스 오브 30일 그러니까 3부 리그에서 이제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승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베리발이 이제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뛰면서 백투백 프로모션 한 번 더 승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백투백으로 이제 올려버리는 이 승격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베리발 선수에게 조금 더 수비적인 어떤 인스트럭션, 지시 사항을 줘도 굉장히 잘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성숙한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가 곧 떠났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코치도 직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BP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유르고덴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가장 큰 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사실은 12번밖에 그 성인 팀에서 뛴 적이 없는 이 선수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제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중에 하나이기는 했는데 이때 조금 더 잘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아이죠. 여전히 아이의 모습인데 여하튼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런데 나는 이 BPL 퍼스트 팀 1군으로 뛰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유르고덴스로 가는 게 넥스트 굿 스텝 다음 스텝으로 괜찮은 스텝인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게 이 베르발 선수가 좋은 팀에서의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의 팀인 유르고덴스로 일단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 마드리드컵 이겼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접근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조국에서 뛰기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공을 달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고 팀들을 좋은 포지션에 가게 한 다음에 뭔가 리스크를 지고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가끔씩 공을 잃을 때도 있지만 팀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일어난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베리발이 이 스웨덴 대표팀에도 이제 나가는 모습이 점점 더 보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뛰게 되니까 더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뭐 프랭크푸르트, 뉴캐슬, 바르셀로나, 토트넘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팀들이 접근을 했고 이 어머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약간 필터가 됐다. 그러니까 수많은 팀들을 그에게서부터 지켜내고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토트넘 그러니까 그에게 굉장히 시리어스 진지한 어떤 오퍼를 한 팀들과만 이야기를 했는데 토트넘이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다. 야 이게 진짜 이제 토트넘의 힘이죠.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정말 이 선수 우리 아들을 아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를 이제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단순히 이 선수를 데려가려고 어떤 피칭을 하는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르발이 결국에 이제 토트넘의 트레이닝 그라운드로 오고 포스테코글루와 레비 회장을 만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이제 트레이닝 클럽에서 열심히 뛰다가 이제 뭐 약간 좀 정겨운 그런 느낌의 클럽에서 뛰다가 갑자기 토트넘의 훈련장에 딱 왔을 때 그 느낌. 야,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벅찰 것 같거든요. 이런 엄청난 시설에서 내가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선수 굉장히 재밌는 게 베르발이 원래는 토트넘의 어떤 그 제안을 바로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진지하게 뭔가 접근을 하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레전드죠. 데쿠와의 어떤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비도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데쿠와 함께 이제 밥을 먹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베리발과 데쿠를 보려고 하기도 하고 막 우리가 딱 택시를 탔을 때 사람들이 막 추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갑자기 막 차고로 들어가가지고 차를 바꾸고 막 다시 가기도 하고 막 엄청난 난리였다고 하는데 여하튼 베르발이 이 바르셀로나에 가가지고 막 스타 대접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gut feeling 내 안에 이 진정한 어떤 그 것이 이제 원래 내장이거든요. 이 내장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 본능적인 어떤 느낌은 토트넘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고 굉장히 보기에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언가를 진짜 빌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바르셀로나를 거절하고 토트넘에 온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 이적의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났었다. 진짜 초현실적이었다. 수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데려가고 싶어 해가지고 잠을 자기 힘들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선수, 우리 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이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엔 토트넘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에게 맞는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맞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년 계약이긴 했지만 어쨌건 2년 동안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베르발이 좀 인내심을 갖고 듣고 그리고 더 적응도 해야겠지만 그리고 뭐 바로 1군으로 뛸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하튼 열심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년 반 전에 베르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웨덴 3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연이어 승격을 시킨 뒤 지금도 이제 막 골을 넣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도 이제 곧 빛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3명의 손흥민이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막 선수들 막 영입하려고 하고 있죠. 뭐 칼룸 허슨 오도이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뭐 베르너보다 특별히 나은 선수냐? 뭐 그렇지 않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뭐 골과 어시스트가 163분마다 하나씩 터지는데 근데 칼룸 허슨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6분마다 하나씩 터지고. 그러니까 뭐 골과 어시스트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맞냐? 물론 노팅엄에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격만 비싼 어린 선수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은 루카스 베르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스웨덴에서의 기록이기는 합니다만
130분마다 골과 어시스트 하나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스도 잘 만들고 드리블 성공률이나 아니면 경합 성공률, 공중볼 경합까지 열심히 참여해주는 그런 미드필더. 지금 토트넘이 딱 필요한 그런 미드필더거든요. 물론 이제 윙어들과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베리발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 창출의 능력, 그리고 공을 달고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적진을 헤집고 패스 혹은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슈팅을 날리는 그런 능력들을 생각했을 때 토트넘에서 굉장히 빛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원에서 뛰게, 이 중간에서 뛰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한 바 있는데, 만약에 그 밑에서 베리발이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선수의 어떤 케미가 어떨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현재 메디슨이 부진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리발의 어떤 합류가 굉장히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 베리발 선수 어릴 때부터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토트넘으로 오게 된 이 선수가 과연 손흥민 선수와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특히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문자를 받아서 너무나 설렜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국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베르발이 과연 손흥민의 어떤 레전드를 이어서 토트넘에서 스타로 이제 또 하나의 스타로 탄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다음 시즌의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와 베르발 선수의 어떤 조합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 그리고 이 베르발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